안녕하십니까. 만들어야지 생각만 하고 게으름 탓에 질질 끌다가 오늘에서야 마음을 잡고 만드는 영상. 제가 입문하면서 거쳤던 단계와 지금의 바이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했고 바이크 구매 전 라이딩 스쿨을 먼저 갔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딱히 원하는 바이크를 할 게 없었기에 배기량부터 모델까지 고민이 생각보다 길어진 탓입니다. 배기량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쿼터급으로 결정했는데 어떤 바이크를 살 것인지 고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클래식 비스름하거나 네이키드 바이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최종 후보에 올린 모델은 BMW의 G310R, 로얄 엔필드의 헌터 350, 야마하의 MT-03. 각 모델을 고른 이유는 BMW는 순전히 디자인, 로얄 엔필드도 디자인, 야마하는 외부 추천이었습니다. 면허 취득 단계부터 라이딩 스쿨의 입문자 교육이 끝날 때까지 고민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 BMW는 정비 비용과 시간이 타 모델 대비 많이 필요하며 정비마다 원주 모토라드로 가야 한다. 그리고 단기통이다. 둘, 로얄 엔필드는 서울 경기권까지 가야 공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기통이다. 셋, 야마하는 디자인에 불만 없으며 공식 센터가 강릉에 있고 타 후보 모델 대비 물리적 정신적 소모가 적다. 그리고 2기통이다. 그렇게 눈도 다 녹지 않은 겨울의 끝자락에서 저는 오랜 준비와 고민 끝에 MT-03을 구매했습니다. 면허도 땄고 교육도 받았고 서울까지 가서 장비도 샀고 마침내 바이크까지 구매했습니다. 이젠 즐겁게 달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스스로와 앞서가는 차가 답답하게 느껴져 확 추월하고 싶어질 때 바로 바이크를 처분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탔을까 국도에서 추월 차선을 그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복귀 후 깔끔하게 바이크를 세차, 곧바로 중고 판매 매물 등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후회할 선택이고 유난 떨고 있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잊지 못할 강렬한 기억을 남긴 채 MT-03을 떠나보냈습니다. 며칠 동안은 맑은 날만 되면 괜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바이크로 다녔던 길은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후유증이 있었지만 이내 이것도 무덤덤해졌고 여름을 넘어 가을이 오고 겨울의 끝이 보이던 어느 날 길었던 호들갑을 끝내고 다시 복귀해도 될 정신 상태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면허도 있고 라이딩 기어도 그대로였으니 처음처럼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탈 것인가 였습니다. 초보 추천 기종에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야마하의 바이크를 탔으니 이젠 내 취향을 좀 넣어서 골라볼까? 배기량도 올려볼까? 타 브랜드로 가볼까? 장르는 어찌할까? 2달 넘게 고민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똑같은 MT-03부터 SV650, 닌자 650, MT-07, 트라이던트 660 뭐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최종 결정은 돌고 돌아 야마하 R3였습니다. 입문자 라이더의 대다수는
쿼터급으로 시작해 맛을 좀 본 후 120에서 140km 크루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미들급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유는 처음이라는 조건에서 겁을 내가며 살살 타다가 시간이 흘러 출력에 익숙해지면 운전 범위가 넓어지고 시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출력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동호회 등에 가입해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아쉬움과 부러움 때문입니다. 저도 이를 경험했고 아예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봤습니다. 서울 경기권처럼 어디 풍경 좋은 곳으로 떠날 때마다 시내 국도에서 2시간씩 내다 버릴 곳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뻥 뚫린 직선 도로에서 속도를 내어도 따분하고 졸리기만 할 뿐 설렘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 인근의 이른바 고갯길의 쇼코너들을 돌 때가 가장 즐거웠고 편도 1시간 내외의 외출일 때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쿼터급의 출력이어서 가슴만 쓸어내리고 끝난 경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평균 70 전의 속도 범위 내에서 실룩대며 다니는 게 좋은 자신에게 미들급 이상의 출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가운데서도 또 R3였냐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MT-03을 타며 방문했던 강릉 야마하 센터에 좋은 인상이 있었고 네이키드 장르를 좋아하지만 가슴 팍에서 터져나가는 벌레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야마하의 쿼터급 가운데 윈드 스크린이 있는 모델 R3 하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귀할 기종까지 정했으니 그 뒤로는 일사천리입니다. 마을 도로의 눈이 채 녹아 마르기도 전에 좋은 분께 3000km가량 주행한 22년식 R3를 구매했습니다. 운 좋게 정비도 가능한 분께 구매했기에 구매 후에도 이것저것 여쭤보고 또 여러가지 옵션 장착도 부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선 MT-03 때의 첫인상을 간단히 말하자면 내 몸에 딱 맞는 편안한 자세가 나오는 바이크였습니다. 탱크와 시트의 높이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자연스럽게 허벅지가 바이크를 감싸듯 니그립이 되었고 핸들 높이도 적당했습니다. 신경 쓰이는 단점은 미러로 보이는 시야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R3 구매를 결정하고 직접 앉아보기까지 가장 걱정했던 것은 포지션이었습니다. 아무리 본격적인 스포츠 바이크보다 훨씬 상냥한 포지션이라곤 해도 허리가 굽혀진다는 것은 꽤 큰 부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틀 정도는 이거 잘못 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리에 뻐근함을 느꼈습니다. 탱크의 형상 차이 때문인지 니그립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일차부터는 되려 연속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MT-03 때보다 덜 피곤하다는 감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행 중 허리를 바로 펴고 주행풍을 버텨가며 수직으로 진동을 받아야 했던 네이키드에 비해 탱크에 기댈 수도 있고 스크린 뒤에 숨을 수도 있으며 허리가 살짝 굽혀진 덕에 노면에서 바이크를 타고 올라오는 진동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2시간 이상의 주행에서도 허리가 아프다거나 해서 멈춰본 적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편안한 라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행감은 제가 대단한 라이더도 아니고 지식도 없기에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고 어렵지만 MT-03 대비 코너에서 핸들은 무겁고 둔해졌지만 회전 자체는 더 도로와 일체형이 되어 쭉 뻗어나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아주 미묘하고 주관적이지만 MT-03보다 순간 토크감은 좀 덜한 것도 같았습니다.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길에서는 전혀 모자람 없는 매우 훌륭한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가깝고 유지비 저렴하고 연비 잘 나오고 출력까지 충분하니 불만이랄 것이 없습니다. 입문자에게 덮어놓고 알망삼을 추천하는 데는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장거리 주행의 빈도가 낮은 대신 교통량이 적고 신호등도 잊을만할 때쯤 보이는 지역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라이딩을 즐기는 제게는 R3를 비롯한 모든 쿼터급 라이더들이 느끼는 출력의 아쉬움도 거의 없고 다양한 와인딩 코스와 시골 도로를 섞어가며 느긋하게 다니는 것이 평소 스타일이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주행 스타일이나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위급으로의 기변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륜차계의 또 다른 과학차로 유명한 모델이지만 그만큼 또 훌륭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젠가 도로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